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혜리입니다. 오늘도 무슨 주제로 공부를 할까요? 네, 오늘 12과에서는 인물을 주제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네, 한글을 장제한 세종대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교재에서도 나오는 인물이 아바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교재에서 그분의 추상화를 봤는데요. 그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인가요? 네, 그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존경을 받는 교육가예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도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오늘 12과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인물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휘를 살펴볼까요? 자, 인물 관련 어휘입니다. 자, 여러분, 인물 중에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위인? 처음 듣는 단어예요. 자, 위인은 여러분, 아주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서 뛰어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죠. 한국의 대표적인 위인이라고 하면 세종대왕, 여러분 들 수 있겠지요. 네, 이런 위인들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깁니다.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업적을 남기다 라는 표현, 또 업적을 쌓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세종대왕은 어떤 업적을 남겼죠? 세종대왕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한글을 창제하셨고 다 반포하셨죠. 이와 같은 일을 업적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판을 하는데요.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인이 어떤 업적을 남기면 사람들은 많은 평판을 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위인이 남긴 업적에 따라서도 평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선구자라는 사람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하는 사람, 시작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도의 사상가 간디는 세계적인 위인이다. 여러분도 간디라는 인도의 사상가를 아시나요? 네, 그 사람은 위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재즈의 선구자였다. 네,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인물 관련 어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어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평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인물 평판 관련 어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평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평범한 보통 사람인가요? 네, 일반적인 사람, 보통인 경우 우리가 평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데 위인들은 어때요? 평범한 사람인가요? 아마 위인들은 보통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비범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범하다와 여러분 대조가 되는 표현으로 비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의 평판을 내릴 때 오늘 우리가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훌륭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보다 뛰어나고 또 우리가 위인을 이야기할 때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성품, 즉 그 사람의 성격도 아주 수준이 높고 아주 마음도 너그럽고 이런 부분에서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서 아까 세종대왕 이야기를 했듯이 세종대왕의 업적 이야기를 했죠. 그런 업적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또 훌륭하다 여러분 비슷하게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주 뛰어나고 크다라는 표현에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 사람은 성격과 외모가 평범하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하다라고 해서 보통 사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평범하다와 여러분 대조되는 비범하다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비범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가를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다른 사람하고 남다르게 비범한 능력을 보였었죠. 이렇게 평범하다, 비범하다 여러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어떤가요? 위대하다.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크고 넓고 깊고 결국은 아주 위대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인물 평판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자, 인물 관련 서적 및 그림 관련 어휘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위인들 하면 우리 무엇을 해요? 위인전이라는 거라는데요. 위인전 선생님 저 들어봤어요. 뭐예요? 책이죠? 그 위인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그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은 책을 위인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위인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쓴 책은 일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위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쓰나요? 아니지요. 네,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겠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위인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위인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자서전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자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것, 그것을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내가 느낀 어떤 나의 사상, 생각 같은 것을 스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도 예문을 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 저도 위인전 많이 읽었는데요. 뭐 한국에서는 세종대왕도 있고요, 또 이순신 장군도 있고요. 또 많이 읽었는데 지금 많이 기억은 나지 않네요. 여러분도 아마 카자흐스탄의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볼까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네, 이 사람은 뭐예요? 자서전. 이 사람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썼지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문장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위인에 관련된 어휘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위인이란 사람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또 위인에 관련된 우리가 책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죠. 자, 근데 여기서는 위인 관련 사자성어라고 하는데요. 이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네 글자로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군계일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군계일학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비범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모차르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차르트와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본인이 나는 평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이에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너무나 비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는데 라고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 군계일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가운데 있는 아주 비범한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청출어람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 선배나 선생님보다 그 제자나 후배가 더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펼치는 것을 늘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항상 저희 제자들이 생각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넬리 선생님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еще 3 слова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их в предложениях. Итак, слова у нас такие. Пёнгпан – это у нас репутация или отзывы других людей о чем-то или о ком-то.
Часон Джон – это автобиография или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какой-то рассказ может быть. И Сонгуджа – это первопроходец или пионер. Итак, в первом предложении у нас пер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такое. 나기만은 전실하고 싹싹한 데다가 일도 잘해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и получила, то есть она получает везде 좋은 평판을 받는다. То есть Нагима, она прилежная и воспитанная еще. И к этому она еще и работает хорошо. Поэтому 어디를 가든지, то есть куда бы она ни пошла, она везде получает хорошие отзывы. Или везде о ней отзывается очень хорошо. Посмотрим и второй пример. 바보 화가라는 책은 작가가 자신의 출신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자신을 닮은 삽화와 함께 진솔한 문장으로 써낸, и сюда у нас подходит слово 자선전이다. Итак, писатель, который написал книгу под названием «Бабо Хага», то есть художник-дурак, написал, получается,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Цинсоран Мунджан», то есть правдивый и откровенный рассказ. Вместе с Сабха – это эпизоды. Вместе, получается, с эпизодами из его жизни от его рождения и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Посмотрим третий пример. 베토벤은 독일 최고의 음악가이자 낭만파 음악에, и сюда у нас подходит слово 송구자로 귀가 안 들리는 치명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했다.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Бетховен, и дальше мы, наверное, если делать перевод, то сделаем так. Отсюда и вот отсюда.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здесь входит слово пульгухаго, то есть Бетховен,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е заболевание,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на свою инвалидность, то, что он не слышит, то, что он стал глухим.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лово чименчогин это вообще смертельное. Ну,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он как музыкант, для него это вообще фактически смерти подобно. Вот эта инвалид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стал глухим, он стал первым романтистом, музыкантом, лучшим в Германии, 독일의 최고의, лучшим в Германии, который написал много хорош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сегодня это ын, нын, киме, который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з уж что-то это, заодно и что-то сделать. Послушайте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Сунциним.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학회가 있어서 부산에 간 적이 있는데요. 부산에 가서 학회가 끝나고 나니까 저녁에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바다 구경을 갔습니다. 좋았겠다고요? 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부산에 갔었죠? 바다 구경하러 갔었나요? 아니었죠? 학회를 가려고 갔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바다 구경도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 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학회에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무엇을 했어요? 학회에 가서 바다도 보게 되었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까요? 맥주를 사러 슈퍼에 간 김에 아침에 먹을 빵도 샀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먼저 한 일은 뭐죠? 슈퍼에 갔습니다. 근데 슈퍼에 왜 갔어요? 맥주 사러 갔어요. 저도 맥주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맥주를 사러 가서 보니까 저기 빵이 있네. 나 내일 아침에 저걸 먹을까? 저것도 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슈퍼에 간 김에 무엇을 했어요? 아침에 먹을 빵도 샀습니다. 네. 슈퍼에 간 행동이 먼저 되었고요. 뒤의 행동은 그 행동이 계기로 돼서 일어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과 같이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세요.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김에 주말에 뉴욕에 들러 친구를 만날까 해요. 뭐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 왜 가지요? 네, 출장을 갑니다. 저는 학회를 갔었는데 이분은 출장을 가시네요. 출장을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계기로 내가 미국까지 갔는데 어디예요? 뉴욕에 들려서 친구를 만날까 합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했죠. 앞에 문장 먼저 출장을 가면 이 사람은 출장에서 볼 일을 마칠 것이고 그 김에 친구도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예문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자 보이세요? 남자. 네. 여자가 나가려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이야기하네요. 지금 우체국에 가려고 하는데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어때요? 아주 착한 친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우체국에 가니까 부탁할 일을 좀 부탁해라 라고 얘기하니 남자는 그럼 우체국에 가시는 김에 이 우편물도 좀 붙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예요? 여자가 우체국에 가지요? 네, 가는 목적을 가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내 우편물을 붙이러 아니면 내 볼일을 보러 가는데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체국에 가시는 김에 남자의 우편물도 좀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김에는 내가 뒤에 일을 하려고 한 목적이었나요? 아니었죠. 앞에 일을 하려고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계기가 되어서 뒤에 일까지 같이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김에는 우리가 보통 과거의 행동에 자주 사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하면서 여러분 김에를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окончания «ын», «нын», «киме». Итак,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едложенную форму,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컴퓨터를 켠 김에 이메일이 왔는지 확인을 해봤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раз уж я включил компьютер, заодно и почту проверил.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име» выражает вот это вот заодно что-то сделать по ходу. Раз уж я это одно делаю, ну заодно тогда можно и второе что-то сделать.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едложенную форму,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고향에 내려간 김에 우리 집에 들려서 부모님께 내 안부 좀 전해줘.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раз уж ты едешь на родину, заодно зайди и ко мне домой и передай моим родителям от меня привет, не анбу, от меня привет.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следующе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е. Это у нас 을, рыль, 말론하다.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что-то, независимо ни от чего.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오늘 배우는 두 번째 문법은 이것저것을 따지거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을을 막론하다입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여러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만인, 즉 모든 사람에게 법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낮음을 어때요? 따지거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지위고화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계속해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왕따 문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유 여하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왕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왕따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생이 한 학생을 말도 걸지 않고 그 사람을 모른 척하면서 따돌림하는 것을 왕따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와 같은 왕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해서 요즘 좀 심각한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유를 따지거나 상관하지 않고 없어져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을 봐주세요. 자, 어때요? 거기 아마 학교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강연자가 강연을 하네요.
오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건국신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건국신화는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도 잘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을 따지거나 아니면 상관하지 않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막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론하다에는 여러분 명사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자주 사용하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명사들을 자주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위고하, 남녀노소, 동서고금, 동서양, 이유와 같은 표현들이 있네요. 자, 우리 지위고하는 여러분 살펴봤고요. 남녀노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가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모두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동서고금이라고 하면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유까지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명사들은 막론하고 하고 자주 사용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막론하고 사용하실 때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넬리 선생님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й формы 을, р을, 말론하다. Итак,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первый пример. 회사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에는 즉기 고하를 말론하고 처벌할 것이다.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если кто-то будет в случае, если кто-то будет обнаружен, 적발되다, это обнаружать или разоблачать. Если кто-то будет обнаружен в курящем в местах, где запрещено курить на фирме, то тогда они будут наказаны, эти люди будут наказаны, чоборада это наказывать, независимо,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маллонхада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независим,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татуса, от соц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ли статуса.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김 선생님은 결석한 학생들에게는 이유를 말론하고 재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Итак, Ким Сун Циним не дал возможности повторной сдачи экзаменов для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пропускали,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причины, от причины пропуска. И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합기도는 남녀노소를 말론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특히 호신술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합기도 это айкидо. Айкидо это такой спорт, вид спорта, которым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вс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пола или возраста. Здес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ам это мужчина, не это женщина, то есть любого пола, хоть мужчина, хоть женщина имеется в виду. И носо это старый и молодой, то есть любого возраста, независимо старый или молодой. В особенности, это очень необходимый вид спорта для хёндеин, соврем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в плане самообороны. Хошинсуль – это самооборона. 선생님, 저희 오늘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한국의 인물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네, 한국어 선생이라서 그런지 제일 떠오르는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대통령이에요. 아, 한국 대통령이요? 네. 선생님 혹시 한국 대통령 중에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한국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선생님, 어떤 일로 한국 대통령을 만나셨나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때 제가 통역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번도 한국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한국의 대통령을 3분이나 만나보시다니 정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라도 제가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도 못 만났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우리 오늘 교재 194페이지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혹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대통령이 아닌가요? 네, 역시 한내일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듣기를 듣고 더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나 씨는 한국의 대통령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그 당시의 한국은 한국 전쟁 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햇볕 정책이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은 북한을 강경한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처럼 감싸주고 북한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지원해주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이죠. 덕분에 그 당시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요. 금강산 관광 상품이 개발된 것도 이때부터니까요. 또 남한의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경제를 비롯해 정치, 사회 분야까지 서로 손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죠. 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게 그것 때문이었네요. 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듣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두 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인가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발전을 시켰던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고요. 자, 김대중 대통령은 아까 선생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희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새마을 운동, 경제 개발, 햇볕 정책, 북한 관계 개선. 빈칸을 채우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 빈칸을 채워서 이야기해 보셨나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의 경제 개발에,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새마을 운동과 햇볕 정책과 같은 내용은 여러분이 한국 사회를 더 공부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어떤 분인지 전 참 궁금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최대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인데요. 사회주의 붕괴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민족 화합과 자본 개발로 카자흐스탄 경제를 발전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인들, 그런 위인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고요? 네, 그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읽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후에 읽으면 읽기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읽기 하면서 그 활동은 계속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물리학자 비렐름 오스트발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점을 발견해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계속 살펴보는데요. 잘 살펴보세요. 자, 그것은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독서였다. 두 가지 뭐였어요? 긍정적인 생각, 독서.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문단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아, 네. 저와 같이 요약하셨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조선 정족대 실학자 이덕무는 책만 보는 것은 바보다 라는 뜻으로 스스로 간서치라고 불리기를 원했다. 여러분, 조선의 정조시대 기억이 나시나요? 정조라고 하는 왕은 수원에 화성을 만든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어때요? 이 사람은 이때 있었던 어떤 학자예요. 학자는 아주 책을 좋아한 모양입니다. 책만 보는 바보. 네, 스스로를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는 책에 대한 간절함을 공부방의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늘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뭐예요? 가슴이 쿵딱쿵딱 움직이는 것을 가슴이 두근거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에 들어서는 순간에 등을 보이며 가지런히 꽂혀있는 책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를 향해 눈길을 돌리는 것만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책장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라고요? 네. 자, 여러분. 자, 여기 이 실학자, 학자는 가지런히 꽂혀 있다. 여러분. 아주 가지런히라고 해서 잘 정리가 돼서 옆에. 또 여러분, 우리 이 이빨 모양도 아주 가지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지런히 꽂혀 있는 책을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는 또 책에 대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속에 담긴 누군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마주치는 설렘. 와, 여러분, 아까 책이 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의 눈과 책의 눈이 마주치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이 눈과 눈의 마주침이 어떤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마주침과 같은 설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성공한 사람의 독서에 대한 생각. 자, 어때요? 성공의 두 가지 조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 또 다른 하나는 독서였는데요. 자, 지금 우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학자가 독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내용이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살펴볼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생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시아 지역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었던 존 우드가 한 말이다. 자,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요? 아까까지 우리 조금 전까지 봤던 거는 독서에 대한 생각. 자,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독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존 우드는 단 한 권의 책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주는 것이 수백만 달러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네, 여러분, 자,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생각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분도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윈도우 프로그램.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를 모두 사용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 하나를 까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겠죠?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사직한 후에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책을 기증하고 도서관과 학교를 지어주는 룸트리드를 세워 제3세계 어린이 130만 명 이상이 책을 읽도록 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 발전소를 제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어때요? 아주 책을 중요하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을 기증하다라고 했는데요. 기증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내가 도서관에 내가 돈을 내서 산 다음에 도서관에 주는 것, 이런 것을 기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다 기증했어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나라의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도서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예요? 성공한 사람의 긍정과 독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더 계속 살펴볼까요?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내지는 법칙과 방법들이 널려 있다. 여러분, 널려 있는 건 뭐예요? 주변에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아주 많이 있다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독서에 있다. 여기에 충분 조건으로 각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면 성공이라는 행복한 땅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방법하고 법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정말 찾기 쉬워요.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어떤 거예요? 필요 조건, 긍정적인 생각과 독서.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조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거기에는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위한 노력까지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여러분 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물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각 나라의 화폐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갑을 꺼내보세요. 아쉽게도 카자흐스탄의 화폐에는 인물이 없다라고 들었는데요. 한국의 화폐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또 다른 나라의 화폐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나라의 화폐에 인물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화폐 속의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제목으로 한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화폐 속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을까요? 화폐 속의 인물들의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각 나라의 그 나라의 정치와 문화, 역사를 볼 수 있는 인물들이 화폐 속에 등장합니다. 자, 화폐 속의 인물에 대한 소개이니까 그럼 각 나라에 어떤 화폐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각 나라 화폐 속의 인물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처음에 영국. 여러분 영국 화폐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영국 화폐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습니다. 저 미국 화폐에는 다양한 대통령들이 있는데요.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달러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에는 마오쩌둥이 있고요. 인도에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간디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죠? 자, 베트남은 호치민, 베트남의 영웅이죠. 또 일본은 학자나 소설가.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 보통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영국, 또 미국, 또 중국, 이와 같은 또 베트남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인도와 같은 곳은 지도자이자 또 위인으로 추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 간디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일본은 학자나 예술가를 우리 인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국의 화폐 속의 인물 누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1,000원, 네, 5,000원,
네, 10,000원은 여러분이 역시 제일 잘 알고 계시네요. 자, 10,000원의 세종대왕이 있죠. 자, 그러면 한국의 화폐 속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1,000원에는 이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인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이황이란 인물은 조선시대 초기의 성리학의 대표 학자입니다. 도산서원을 세워서 후진을 양성한 그런 학자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어때요? 네, 한국의 화폐 지금 보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도 책에 있는 화폐 그림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들어보세요. 5,000원은 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대표 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심사임당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심사임당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와, 벌써 알고 계신 분이 있네요. 한국의 화폐에는 5,000원, 5만원? 네, 맞습니다. 5만원입니다. 5만원에 나와 있는 인물이죠. 네, 그 심사임당이라는 인물은 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표적인 현모양처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예술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있는 10,000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한글 창제나 반포 또 다양한 업적들을 남기기도 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화폐 속의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인물을 소개하는 글은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물이 한 업적 또 그 인물들이 한 일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존경하는 위인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 한 업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쓰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대한민국 코리아. 한국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영어로는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코리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코리아라는 명칭이 서양에 알려진 시기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려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 송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무역이 활발했는데 그 당시 드나들던 아랍 상인이 고려를 유럽에 소개했을 때 코리아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당시 고려의 중국어 발음인 까오리를 서양에 소개하면서 코리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문헌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프랑스인 신부 쥐 리브로키가 쓴 동방여행기에서인데요. 그는 그 책에서 중국의 동쪽 카울레라는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탈리아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단문록에도 카울리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또한 1571년에 포르투갈인 두라도가 만든 서양의 지도를 보면 한반도가 표시되면서 그 명칭을 콤라이라 했고 1596년 네덜란드인 반 랑그렌 지도에는 코레아로 나옵니다. 이 코레아가 지금의 코리아가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아주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 가시방석에 앉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혹시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находиться в неприятном положение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가시방석에 앉다는 바늘방석에 앉다와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206쪽에 있는 예문을 꼭 읽어보세요. 네, 한국에서 유명한 인물뿐만 아니라 집회에 나오는 인물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벌써 12과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은 참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공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12과에서 배운 인물과 관련된 어휘 그리고 는 김에 를 막론하고 같은 표현들을 꼭 복습해 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